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 생일날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시발년이. 며느리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3년 동안 존댓말만 하던 그 아이가 시어머니인 저한테 욕을 하다니 상상이나 되시나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더욱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때로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남편의 생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바로 저희 집이죠. 오후 시간이었는데 저는 부엌에 앉아서 혼자 남편 생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외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돈 아깝다, 집에서 먹는 게 최고다라고 늘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집에서 생일상을 차렸어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어요. 무심한 표정으로 말이죠. 저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요즘은 며느리한테 음식 준비시키기가 좀 눈치 보여서 혼자 다 하게 되네. 사실 예전에는 며느리 지영이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탁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뭔가 표정이 좋지 않고 대답도 성의 없이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다 하는 게 편했습니다. 메시지나 보내볼까? 하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내일 아버지 생일 잊지 않았지? 점심 먹게 12시까지 와야 된다.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답이 없더라고요. 보통은 금방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오는데 말이에요.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음식 준비에 몰두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나물 반찬들, 미역국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요즘 좀 이상하긴 해. 전에는 그래도 생일이나 명절 때는 먼저 연락도 하고 뭔가 도와드릴 게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었어요. 저는 늘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큰 소리 한 번 낸 적도 없고 간섭도 별로 안 했고요. 오후 내내 요리를 하면서 저는 내일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할 거고 아들 영호도 오랜만에 집에서 만든 음식 먹는다고 좋아할 거고 며느리도 분명 웃으면서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일 벌어질 일을.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답장이 왔습니다. 네, 내일 갈게요. 딱 그 한 줄이었어요. 평소보다 너무 간단한 답장이었지만 그래도 온다고 하니까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랜만에 아들이랑 며느리 보니깐 좋겠어요. 남편은 그래, 좋지. 오늘 고생 많았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손질을 했어요. 어제 미리 해둔 음식들을 정리하고 상차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갈비찜은 고기가 입에서 녹을 정도로 부드럽게 끓였고 나물들도 하나하나 정갈하게 무쳤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진한 사골 육수로 끓여서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12시가 가까워오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상 닦고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준비해 놓았어요. 남편도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계셨고요. 지영이네가 12시까지 온다고 했으니까 곧 올 거예요. 제가 남편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되어도 오지 않더라고요. 12시 반 1시. 시간이 계속 흘러갔는데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남편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12시까지 오라고 했으면 와야지. 조금만 기다려봐요.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저는 남편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초조했어요. 왜 연락이 없을까 싶어서 말이죠.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 이렇게 늦으면 맛이 없어질 텐데. 그런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1시 반쯤 되자 남편이 정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생일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야?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라는 게 없어. 저도 사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죠. 곧 올 거예요. 드디어 2시가 넘어서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지영아. 왜 이렇게 늦었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데 지영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와 달리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도 대충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어서 와. 아버지 생일인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음식이 다 식었잖아. 아들 영호는 죄송해요, 어머니. 길이 막혀서요라고 했지만 지영이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신발만 벗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실에서 남편이 인상을 쓰고 계셨어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나? 그제야 지영이가 죄송해요라고 했는데 정말 성의 없는 말투였어요. 마지못해 하는 인사 같았죠.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생일상이니까 어떻게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자, 그럼 밥 먹자. 배고프지? 지영아, 너도 많이 먹어. 음식을 상에 내오면서 저는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 나물 좀 그릇에 예쁘게 담아줄래? 네가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평소 같으면 네, 어머니하고 웃으면서 해줬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눈빛이 어쩐지 날카로워 보였어요. 지영이가 나물을 그릇에 담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대충대충 담는 것 같고 그러다가 나물이 그릇 밖으로 조금 넘쳤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지영아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영이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듯하게 담아야지. 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예쁘게 담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영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표정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3년 동안 지영이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쌓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곧 폭발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과 아들은 거실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부엌에는 저와 지영이만 있었어요. 그 조용한 부엌에서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놓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부엌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영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 시발년이.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저한테 항상 존댓말 하던 며느리가 그것도 시어머니인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과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남편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그런데 지영이는 전혀 주눅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못 들으셨어요? 더 크게 말할까요?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조용했던 아이가. 그런데 지영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쌓인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뭘로 보세요? 하녀로 봐요? 남을 닮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서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밥도 제 맘대로 못 먹게 하고 설거지하는 것까지 지적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언제 제가 그랬나 싶어서요. 저는 그냥 더 잘하라는 뜻으로 말한 건데. 지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한테 잘해주려고.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지영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잘해준다고요? 어디가 잘해주는 거예요? 매번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고 지적하면서요.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라고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눈치 주고. 이게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명절 때 음식 준비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지영이한테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부탁만 했을 뿐인데. 아들 영우가 그제야 말했어요. 지영아, 그만해. 어머니한테 왜 이래? 그런데 지영이는 남편한테도 화를 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뭘 시켜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영우가 당황해하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것저것 지적할 때 한 번이라도 제 편 들어주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년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자 지영이가 더욱 흥분해서 말했어요. 못된 년이라고요? 3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어머니 비위 맞춰가면서 살기 싫어요. 매번 제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 하고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소리나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영이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영아, 나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를 도와주려고 한 말이었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와준다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청소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숨 막혀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아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지영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진짜 못 살겠어요.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요.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영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영호도 당황해서 따라가면서 지영아, 잠깐만. 이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생일은 망가져 버렸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그대로 상에 남아 있었고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말없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집을 떠나고 나서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생일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준비한 갈비찜도 정갈하게 무친 나물들도 모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일 케이크도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는데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께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남편은 화가 많이 나셨는지 거칠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은 잘못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야. 어른에 대한 예의라는 게 없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평생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없을까요? 지영이가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지영이 말 중에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맞다는 거야? 제가 혹시 모르게 지영이한테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화낼 정도면 남편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 교육을 시킨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지영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뭘로 보세요? 하녀로 봐요? 매번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고 정말 숨 막혀요. 정말 제가 그런 시어머니였을까요? 저는 지영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트집 잡기로 느껴졌던 걸까요? 예전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명절 때 음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했던 것, 청소할 때 여기도 좀 더 닦아주면 좋겠어라고 했던 것. 그때는 정말 도움이 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지영이에게는 지적으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아들 부부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 뒤에는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조용했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영이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제가 정말 간섭을 너무 많이 한 건 아닐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정말 지영이를 위해서 한 말들이었거든요. 더 잘하라고, 더 예쁘게 하라고. 나쁜 뜻이 아니었는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는 게 있다던데 한번 알아볼까요? 남편이 놀라서 저를 보셨어요. 갑자기 그건 왜? 그냥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제 속마음은 달랐어요. 지영이가 그렇게 저를 싫어한다면 굳이 이 집을 물려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아들도 며느리 엄마를 달래기는커녕 며느리 쪼자 간 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지영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 집을 물려줘야 할까요?
남편도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했어요. 그래. 그 아이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 그날부터 저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은행에도 문의해 봤습니다. 우리 나이에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봤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점점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지.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지영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며느리 비위 맞추려고 애쓰는 것도, 아들 걱정하느라 밤잠 못 이루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주택연금 신청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땅도 정리합시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 그렇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5세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심을 내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댁 같은 경우에는 매월 약 15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만 원이면 남편과 둘이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굳이 아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그 정도면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병원비도 걱정 없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서 조용한 식사를 했어요. 그동안은 늘 아들 부부 걱정, 명절 준비 걱정으로 마음이 바빴는데 그날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행도 가볼까요? 제주도나 부산 같은데.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좋다.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며칠 후 시골에 있는 땅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갔어요. 그 땅도 원래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땅을 팔고 나니 제법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을 연금저축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나중에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지영이 비위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로부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은 며칠 지나면 어머니, 그날은 죄송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응, 괜찮다. 잘 지내니? 네. 어머니, 그날 지영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한 달이나 지나서 연락하다니.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영호야, 괜찮다.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아니다. 굳이 올 필요 없어. 영호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엄마는 이제 괜찮다. 너희들도 너희 생활이 있으니까 억지로 오지 마라. 사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끝났거든요. 아들 부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며칠 후에는 지영이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그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뭘 답장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지영이가 사과한다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여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집 때문에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도 완료되었고 매월 나오는 연금으로 남편과 둘이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아들이 전화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에요. 저도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고요. 이제 저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 비위 맞추려고 애쓰지도 않고 아들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루지도 않아요. 65세에 찾은 제 자신만의 삶.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은행에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은행에 앉아서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온 이 집을 이제는 저희 부부만을 위해 쓰게 되는 거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서명 완료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 누구 눈치 볼 일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후회 안 하지? 아니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못했나 싶어요. 정말 그랬어요.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거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시골 땅 정리도 마저 했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나온 돈은 모두 연금저축에 넣었어요. 나중에 병원비나 급할 때 쓰려고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그날 저녁 남편과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은 늘 아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만 했는데 그날은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제주도 여행 가볼까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잖아요. 그래, 좋다. 이제 우리도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아보자. 그런데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영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주택연금을 가입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말해서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응, 그랬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호야,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이지. 왜 너희랑 상의를 해야 하니? 그렇지만 저희가 물려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물려받을 줄 알았다고? 영호야, 그날 지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전화 너머로 영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정말 죄송하다고 해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영호야, 나는 이제 괜찮다. 그 아이가 미안해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가서 제대로 사과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너희들도 너희 생활이 있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 거야. 지영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걸 진짜 후회한다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영호야,
그날 지영이가 한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었어. 어머니, 나도 생각해봤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한테 상처를 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영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음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다. 그리고 영호야, 너희들이 나중에 집이 필요하면 너희가 알아서 마련해라.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도 괜찮나? 여보,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65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살고 싶어요. 며칠 후에는 지영이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택연금 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뭘 답장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거든요. 남편이 그래도 답장은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건지 아니면 집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는 이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편해졌어요. 매월 나오는 연금으로 남편과 둘이 조용하게 살면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다니고 남편과 함께 등산도 다녀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생일 준비 때문에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었죠. 여보, 우리 다음 달에 부산 여행 어때요? 좋지, 가자.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즐겨보자. 가끔 아들이 전화하긴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고 저도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희들도 잘 지내고. 어머니, 혹시 저희가 가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굳이 그러지 마라. 너희들도 바쁠 텐데. 처음에는 아들도 계속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지영이도 가끔 안부 메시지를 보내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답장할 이유를 못 느끼거든요. 어느 날 동네에서 지영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지영이가 저를 보더니 당황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특별히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정말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잠깐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화가 나거나 속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지영아, 나는 이제 괜찮다. 너도 내 생활 열심히 해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께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물어보셨어요. 그래도 마음이 좀 안 좋지 않나?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서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 필요도 없고 아들 걱정하면서 밤잠 못 이룰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저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5세에 찾은 제 자신만의 삶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과 둘이서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아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고요.
이제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요. 65세, 늦은 나이지만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